네, 안녕하세요. 석쌤입니다.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학점은행제가 뭘까요?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이란 거에 의거한 학위취득 제도인데요. 쉽게 보시면 대학교를 시스템화했다, 제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대학교의 역할을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듣게 되는 곳인 거죠. 학점은행제에서는 무슨 평생교육원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학위 취득 조건을 달성하고 이 평진원 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학위를 발급해주는 개념이에요. 대학교는 보통 이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주지만 평생교육원은 수업을 듣는 곳과 행정 처리를 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추천드린 첫 번째 순서는 전공 선택이에요. 대학교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전공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교를 나왔다라는 걸로 즉 학벌로 인정이 되는 개념이 좀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전공마저 그 교육원에 없다라고 하면 다른 전공을 억지로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점수에 맞춰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육원 선택이나 과정 상담인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교육원을 선택하면 해당 교육원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면서 교육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학교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대학교는 3월하고 9월에 개강이잖아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교육원에 따라서 개강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개강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이수할 수 있는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자격증이나 뭐 독학사 이런 다른 수단들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파악할 때는 상담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세 번째는 계획 설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나 독학사, 그러니까 수업만이 아닌 별도의 학점 인정 수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 검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경우에 엄청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조금 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면 수업을 조금 더 많이 듣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취득한 학점이 있다, 대학교 졸업자다, 아니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뭐 자퇴를 했다 하는 경우에 학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 설계를 한번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행정 절차인데요. 학점은행제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이라는 총 3가지의 행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 등록이랑 학점 인정 신청은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에 있고 학위 신청은 1월, 7월에 있어요. 뭐 학점 인정 신청이랑 학위 신청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을 신청하는 거고, 학위 신청은 내가 학위 조건을 달성했었을 때 학위를 달라. 그럼 학위를 받으면 2년제 혹은 4년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해당 전공에 대한. 근데 이제 약간 의미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학습자 등록이에요. 학습자 등록은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자 등록이 되어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인데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수업을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을 먼저 들으면서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그 중간에 학습자 등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간혹 학습자 등록 기간이 이렇게 4번밖에 없다 보니까 이 기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들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려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육원에 어떤 개강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개강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많이 하는 오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다면 가장 빠른 수업이 언제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일반 학점을 채워야 된다는 건데, 일반 학점 같은 경우는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닌 걸 일반 학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 채워도 되는 학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래에 있는 조건만 맞추면은 학위 취득이 가능해요. 4년제 과정 같은 경우는 총 140학점 중에서 전공 60, 교양 30 이상을 달성해야 되고, 일반 학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학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2년제 과정 같은 경우는 80학점 중에서 전공 45, 교양 15 이상이어야 되고, 일반 학점은 오히려 20학점 이하여야 학위 취득이 가능해요. 뭐 일반 학점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학위 취득이 안 되진 않는데, 어차피 4년제 과정에서는 50학점, 그리고 2년제에서는 20학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는 게 무료다 보니까
보니까 상담을 받거나 교육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제 정보를 많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 2번 항목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들여서 나머지에 대한 시간 손해나 뭐 비용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학점은행제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